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밍들레 여러분의 요청이 많았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던 요 셀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메이크업 예쁘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색조템들로 가을에 어울리는 좀 불그스름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어바웃톤 쿠션 발라볼게요. 피부 표현이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잘 돼서 너무 좋아하는 쿠션 중 하나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같이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겟레디 찍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무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좀 받아봤는데요. 가벼운 이야기거리나 또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메이크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룩북 찍어주세요. 썸남이랑 데이트룩 찾고 싶어요. 봄, 가을은 연애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썸남이 생기셨나봐요. 저도 최근에 가을옷 몇 벌 사긴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도착하면 하울도 한번 찍어보고 데이트룩 착장 몇 가지 짜서 쇼츠로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근데 봄, 가을은 확실히 아우터 사기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예쁘고 비싼 거 사기가 약간 아깝달까? 너무 짧아서. 어바웃톤 쿠션이 확실히 밀착력이 엄청 좋고 모공 커버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더샘 컨실러. 제가 요즘 들어서 생리주기 다가오면 턱 쪽에 트러블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원래는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배란기쯤에 턱 트러블이 확 올라왔다가 또 생리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피부가 좋아지고 이게 요즘에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조금 챙겨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독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생각 없나요? 보고 싶어요. 점점점. 저는 한 번씩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최대한 조금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괜히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쁘게 보내게 되거든요. 뭐라도 좀 재밌는 컨텐츠거리나 정보가 있어야 사실 보는 사람도 더 유용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독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기는 한데 보여드릴 게 많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하루에 책을 그렇게 오랜 시간 읽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책 한 권 읽을 때 쫌쫌따리로 모아 찍은 다음에 리뷰 같은 거 같이 포함해서 찍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폴 발레 말고도 빠진 새로운 취미가 있으신지? 운동 말고도요. 일단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발레만 하고 있어요. 폴은 쉬는 중이고 다른 취미는 그냥 집에서 뭐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솔로 같은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있으면 주로 뭘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 진짜 자주 해요. 운동이나 할 일 끝나고 나서 뭐 보거나 핸드폰 게임 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팩트도 어바웃톤 제품 사용할게요. 색조 올렸을 때 깔끔하게 돋보일 수 있게 유분기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언니의 요즘 추구미는 뭔지 궁금해요. 이게 외적 추구미가 있고 또 내적 추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외적 추구미는 좀 그때그때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꾸미는 게 예뻐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예뻐 보였다가 그런 게 되게 금방금방 바뀌어서 저의 외적 추구미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조화로운 이미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외적 추구미고 변하지 않는 내적 추구미는 되게 단단한데 또 되게 유연한 거. 내가 지켜야 할 부분, 믿고 있는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없대. 또 생각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는 내가 아닌 다른 것들도 되게 부드럽게 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바로 눈썹 그릴게요. 차량용 방향제 추천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차량용 방향제 딱 두 가지 있어요. 딥티크 베이랑 교보문고 방향제. 요즘에 차량용 방향제 머리 아프지 않게 진짜 잘 나오기는 하는데 스스로 맡기에도 너무 좋고 이제 또 제 차에 타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두 가지가 딱 그거예요. 차에 탔을 때 딱 특유의 그런 좀 머리 아픈 냄새가 잘 안 나고 차 공간이 너무 쾌적해지는 느낌? 딥티크는 너무 비싸가지고 예전에도 비쌌는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문고 방향제 진짜 추천드립니다. 디퓨저랑 차량용 방향제랑 다 좋아요. 엄청 자연 친화적인 편안한 냄새랄까? 항상 그리던 대로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고 둥근 느낌으로 그려줬고, 그리고 뮤드의 브로우 카라 뮤트넛 색상, 약간 톤 다운된 애쉬 베이지 느낌 색상인데 이걸로 눈썹 앞머리 부분 위주로 조금 색을 밝혀줄게요. 인정님은 미래 계획을 어디까지 세워두시나요? 저는 가까운 미래 말고 먼 미래 계획이나 목표가 확실히 없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너무 아니란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1년, 5년, 10년 단위로 커다란 목표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안주하는 것 같고 되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왜냐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큰 목표나 계획 같은 거를 세웠을 때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생기는 변수도 너무나 많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지속해서 이끌고 나갈 만큼 저는 제 스스로의 그런 의지가 엄청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실천할 만한 자신이 있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조금씩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쉐딩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새로 보내주셨는데 이 퍼프랑 같이 왔거든요. 얼굴 외곽 쉐딩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붉은기 없는 애쉬 색상 쉐딩이고요. 이렇게 퍼프에 통통 묻혀서 감싸고 싶은 얼굴 외곽 부분을 톡톡톡톡 쳐줍니다. 저는 이 45도 광대를 감싸줄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양 조절만 잘해서 바르면 브러쉬보다 훨씬 간편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1년 단위로는 커다란 계획이라기보다는 올해는 이걸 배우고 싶다, 올해는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 형식으로 하고 싶은 리스트만 작성을 해두고 나머지는 그냥 뭐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단기 계획만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꾸준히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정해두고 적어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체력이나 여유가 된다 싶을 때는 그 이상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야 뭐 돈을 버는 행위든 인간관계든 내 체력이든 지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나중에 되게 좋은 운이나 기회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딱 잡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보다 꾸준함의 힘을 좀 많이 믿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저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런 좀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코 쉐딩. 얼굴형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얼굴형 관리 질문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저도 옛날 영상 보면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딱 20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30살, 10년이 됐기 때문에 굳이 뭘 하지 않았더라도 얼굴이 꽤 많이 변했을 건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도 꽤나 많은 관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엄청 동그랗고 젖살이 진짜 많은 얼굴이었어요. 안 그래도 동그란 얼굴형이 더 둥글어 보이고 화면에선 엄청 퍼져 보이고 몸은 말랐는데 얼굴만 약간 면봉처럼 동동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젖살이 엄청 많은 시기, 20대 초반 시기에 효과를 많이 봤던 시술은 인모드. 피부과에서 인모드 한 3회 끊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이 불필요한 두둑한 젖살 그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젖살이 한참 많았을 때는 그 인모드 시술 효과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는데 써마지 자체는 얼굴형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울세라도 얼굴 리프팅의 효과가 꽤 컸는데 저도 나이 들면서 볼살이 많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와서 울세라를 받으니까 옆볼 페임이 좀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울세라는 지금은 받지 않고 있고 경락 마사지로도 좀 이목구비가 모이고 이 얼굴 전체적인 라인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봐서 경락 마사지도 꾸준히 한 번씩 받고 있어요. 근데 경락은 처음 20회 받았을 때 효과가 진짜 컸는데 이제 그 20회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받을 때는 그 처음 경험했던 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그냥 이렇게 좀 정돈된 얼굴 라인이나 비대칭 같은 거 다시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약간 유지하는 정도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코랑 인중, 입술 아래 이렇게 쉐딩해줬고 뷰러 하겠습니다. 얼굴형 가장 크게 효과봤던 거는 20대 초반 젖살 많던 시기에 입모드 그리고 경락 마사지,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인한 자세 교정과 얼굴과 몸의 전체적인 라인 정리 그리고 리프팅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저의 얼굴형을 예전보다는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섀도우 들어갈 건데요. 에스쁘아 핑크 오트 라떼 이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 팔레트 중앙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줍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가는 정도로만. 눈두덩이 너무 위까지 다 덮어버리면 더 답답해 보이고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가을 메이크업이지만 눈두덩이 색감은 항상 최대한 맑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민정님 MBTI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INTJ 공식 유료 검사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INTJ 나오더라고요. T랑 F 비율만 거의 반반이고 나머지는 조금 확실한 INTJ 유형입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이 색상,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색상을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줄게요. 다음 저의 최애 펜슬 라이너로 점막 채울게요. 요즘 최고의 힐링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제 드디어 날씨가 진짜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여름에는 내내 창문 자주 못 열고 거의 에어컨만 켜고 생활하다가 이제 창문 열었을 때 솔솔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랫감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빨래 건조대에 빨랫감 다 널어놓고 창문 열었을 때 선선한 가을 공기랑 같이 그 섬유유연제 향기 마시는 게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쾌적하고 기분이 좋아. 눈 앞머리도 약간만 더 뾰족하게 트임 효과를 줍니다. 너무 과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좀 많이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터줄게요. 눈꼬리는 이걸로 그릴 건데요. 제가 원래 눈꼬리 라이너로 홀리카홀리카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젤리 같은 밀착력 좋은 제형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얘는 몰튼 아메리카노 색상인데 조금 더 촉촉하게 밀착되는 젤 제형으로 나와서 잘 번지지 않는 아이섀도우의 장점과 딱 밀착되면서 선명한 젤 라이너의 장점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눈꼬리 빼는 용도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눈꼬리를 길게 빼볼게요.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아까 애교살 음영 그릴 때 사용했던 이 붉은 브라운 색상이랑 이 색상 두 가지 잘 섞어서 언더 삼각존 부분 여기에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이 아이보리 색상 여기 은은한 펄감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가락에 둥글리듯이 묻혀서 눈두덩이에 톡톡톡톡 얹어줍니다. 진짜 은은하게 약간 화사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요즘 애교살 펜슬로 진짜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하트% 펜슬 라이트 살몬 색상 사용할게요. 옥니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스트레스 만땅, 감정 소비도 만땅. 저도 뼛속까지 제2 유형인데다가 저 스스로에 대한 통제욕 그리고 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통제욕도 꽤 강한 편이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계획에 없던 일이 급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평소 쓰이는 에너지의 2배, 3배의 에너지가 쓰이니까 스트레스랑 감정 소비가 크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피해도 되는 상황,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피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저도 이런 상황에 되게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한데 운동 꾸준히 하면서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단 팔레트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눈두덩이에 발랐던 이 2가지 섀도우 중에 핑크 무펄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펜슬로 밝혀준 애교살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몸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꾸준히 단련하고 훈련해 나가는 게 운동이라는 활동이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나를 던져놓고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와 빈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타고난 그런 높은 긴장감과 예민함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약간은 더 차분하고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눈화장 마지막으로 AOU 마스카라 바르겠습니다. 최근에 구매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윗속눈썹 잘 발라줍니다. 오늘은 아래 속눈썹은 생략할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발리면서 컬링 유지도 잘 되고 번짐이나 가루 날림도 없고 구매하고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코링코 노글로 속눈썹. 붙이기 너무 편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앞쪽에 하나 붙이고 그 옆에도 하나 붙여주고, 숱이 더 찼으면 좋겠는 부분, 비어 보이는 부분에 군데군데 하나씩 붙여서 지금 4가닥 정도 붙여줬고요. 마무리로 필리밀리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 얘는 눈이 조금 더 가로로 길어 보이도록 눈꼬리 길게 그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원래 내 눈꼬리가 여기까지인 것처럼 눈매가 좀 더 확실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블러셔 하기 전에 립 메이크업 먼저 할게요. 이 메이크업 했을 때 립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요. 일단은 립 펜슬. 이것도 최근에 구매한 AOU 립 펜슬. 바니 색상 구매했는데 본래 입술색이랑 너무 확연하게 다른 립 라이너 사용하면 오버립이 확실히 많이 부자연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얘는 제 원래 입술색이랑 굉장히 비슷한 색상이기 때문에 오버립 했을 때에도 꽤나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진짜 무늬가 많았던 바로 그 립 조합. 이렇게 2가지 발랐었습니다. 라카의 맥시 글레이어 틴트 BB랑 온리. 이렇게 2가지 색상 조합으로 발랐어요. 둘 다 완전 핑크 계열 색상들인데 같이 조합해서 바르니까 약간 핑크 레드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BB 먼저 입술에 얹어줍니다. 이번에 라카 맥시 글레이어 틴트 출시되고 나서 마음에 드는 색들만 4가지 정도 구매했는데 다 너무 성공적이에요. 바로 지난 겟레디 영상에서도 이거 린넨 색상 발랐었는데 이런 여쿨라 컬러도 너무 예쁘죠? 광택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기초템 궁금해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기초템들 모아서 최신 버전으로 촬영해볼까요? 여러분의 니즈가 있다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온리. 입술 안쪽 위주로 색감을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덧발라줍니다. 색감이랑 광채 미쳤죠, 여러분? 블러셔 무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사진 속 메이크업에서는 블러셔 2가지 레이어링해서 발랐어요.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이밍의 피그. 이거 먼저 깔아줄게요. 진짜 예쁜 핑크빛 무화과 같은 색감에 골드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에 올렸을 때 엄청 신비롭고 예뻐 보이는 블러셔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일단 앞볼에 먼저 바른 다음에 좌우로 퍼트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은은한 골드 펄이 진짜 예쁜 블러셔입니다. 이게 진짜 카메라에 잘 담기면 좋겠는데 실물로 보면 얼굴에 진짜 너무 예쁘게 설탕가루 뿌린 느낌이에요. 코끝이랑 콧대에 한 번씩 더 발라줍니다. 콧등도 이어서 W자 그리듯이. 이 광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위에 색감을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저의 최애 블러셔 중 하나인 크리니크 블러쉬팝 이거 사용해볼게요. 네이밍 피그 바른 위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색감만 살짝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터치해줍니다.
피그가 실물로 봤을 때 색감이랑 이 펄감이 진짜 예쁜데 영상이나 사진 찍었을 때 이 조금 붉게 올라오는 발색이 약간 아쉬운 감은 있어서 발색력 좋은 블러셔로 한 번 더 색감 더해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색조합입니다. 이제 마무리로는 하이라이터로 포인트 줄 건데요. 메이크업 영상에 요즘 너무 자주 쓰는 에스쁘아 시쉘 아이보리 펄감이 아주 고급진 하이라이터고요. 광대랑 콧대, 눈썹 아래 광 줄 거예요. 일단 광대 먼저 바를 건데 저는 이 전체 얼굴에서 45도 광대가 비교적 약간 튀어나와 있는 편이어서 저랑 비슷한 타입이신 분들은 너무 바깥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줘버리면 옆광대가 조금 더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눈썹이랑 눈꼬리 그린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얼굴 양쪽에다가 이렇게 광을 넣어주면 조금 더 입체감도 살고 이렇게 모여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코끝 완전 동그랗게 바르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눈 앞머리보다 위치가 더 올라가지 않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게 저처럼 중안부가 그리 짧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분은 눈썹뼈, 눈썹 바로 아랫부분에다가 광을 넣어서 입체감을 또 더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이 부분 있죠?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밝게 넣어줄 거예요. 이쪽을 살짝 또 밝혀주면 이목구비가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모여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진짜 마지막으로 오프라 하이라이터 글레이즈드 도넛 이거를 눈 앞머리에 콩 찍어줍니다. 요정처럼 밝혀줘요. 마지막으로 렌즈는 오렌즈 미스티 원데이 애쉬 그레이 이거 착용했었는데 바로 렌즈 끼고 룩 완성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요청 많았던 셀카 속 무화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사실 그날 했던 메이크업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똑같이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됐는데 그래도 의도했던 대로 메이크업 잘 나온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제품들 그리고 메이크업 팁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 붐을 받아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 많이 하면서 겟레디 찍어봤는데 밍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종종 이런 방식으로 겟레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